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80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소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 1과세기간 내에 과세 대상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별 공제가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예요.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요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요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요건 갖추면 해주고,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가필, 차장, 소기과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과하고 장기 보유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이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산별 틀렸습니다. 2번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다는데 소기과죠.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공제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정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구기자산도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 거. 자, 그래서 3번 자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조정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한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구기자산이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5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정하지 않는다는데, 기본공제는 역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8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81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거주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서는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 수익권에서 250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요. 등기된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자산의 종류 관계없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 연도 중 먼저 형도한 자산의 소득금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맞고요. 4번 당연도에 2회 이상 당일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5번 미등기 토지 건물 양도가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하면 싹 다 갈아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여러분 8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공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그렇죠? 가필차상수익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 일치하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인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 4억, 그럼 양도차익이 1억이잖아요. 그럼 과세표준금액 얼마가 된다? 1억입니다, 여러분. 양도차익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양도가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82번 문제 잘 주의하셔야죠. 2번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 및 감가상각비로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된 금액은 양도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화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라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이번에 팔면서 양도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기타 자산 등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아닙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 또 모든 양도자산 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틀렸고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하는 동일 연도의 대상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상 지역 내 1세 3주택이든 뭐든 기본공제는 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여러분 요거 틀렸습니다. 83번 문제 같은 것은 여러분요, 83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2021년도에 등기된 법령이 정한 사업용 토지 양도했다. 다음 자료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하는 것으로 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필차장소기과에서 과세표준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항상 구해놓고 과세표준을 항상 여러분 보시면 과세표준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실장도한가액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이 2억이고요. 보유기한이 15년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다른 양도소 금액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럼 양도 5억에서 자, 필요경비 얼마예요? 자, 2억을 빼니까 양도 차액은 이게 3억이 됩니다. 장기포의 등재를 공제해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이 몇 프로씩이요? 2%씩입니다. 15년이니까 30%예요. 장특공제 공제를 정합니다. 3억에 30%니까 3억에 30%니까 3, 3은 9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9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9천만 원이요. 그러면 여러분요,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은 2억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고요.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250. 그러면 2억, 저 1000에서 250 빼니까 2억 750만 원 되겠죠? 자, 양도소 과세표준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이거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다음은 2019년 9월에 거주자의,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에 등기된 상가입니다. 보유기한이 2년 3개월의 자료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역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과세표준 구하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취득시 기준시가 8천,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1억 2천.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반드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가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억 2천.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 2억이고 양도시의 실거래가액이 2억 2,50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정해야죠. 2억 2천이요. 2억 2,500만 원인가요? 2억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이 250만 원이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에,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요. 자,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2억 2,500에서 1억 2,250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요거?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3천 얼마입니까? 250만 원인가요? 3,25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구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3천 아니구나, 1억 2천, 1억이죠? 여기서 1억 빼니까 1억이지. 1억 250만 원이네요. 1억 250만 원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공제, 자, 장특공제를 공제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2년 3개월 보였으니까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당수공제를 못 받고, 그럼 그대로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그럼 양도차익 얼마입니까? 1억.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고, 실거래가를 중에서 포인트는 실거래가가 있으면 당연히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는 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필차장 소기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5번 문제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에 산 양도시 양도소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상목에 해당하지 않은 거. 자,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려면 앞에서 빼는 것들이죠. 필요경비,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과세표준 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진 산출세에서 이제 세액공제하거나 감면세액을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5번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5번이 정답입니다. 앞에서 빼는 것들이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6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요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87번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포 등재와 기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요,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요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장특공제는 소득별로 공제되는데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공제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뒤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89번, 90번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312페이지 91번 문제 봅니다. 91번 문제는 여기 기출문제예요. 자, 29회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과세표준과 관련해서 이게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을 한 번에 물어보는 종합 문제도 틈틈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건데 1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결손금 통산 이따 하겠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산, 얘네들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려서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고요. 2번 양도차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금비 산입했으면 이번에 취득가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 떠올리시고요.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틀립니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1세 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액이 4억인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액은 3억이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액에서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양도차액, 여기서 일반적인 양도차액이 4억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양도차액 4억.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인데 여기서 보니까 양도가액이 12억이랍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 분해서 구해요. 10에서 9빼니까 3이고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양도차액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여러분 1억.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액 여기서는 1억입니다. 5번 보니까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라도 확인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액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자, 증빙이 안 되는데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92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도 또 계속 계산 사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는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 과세표준 역시 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통제 공제 줄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1세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비과세권 충족했는데 고가주택이잖아요. 실제 양도한 가액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안분계산해야죠.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고요. 그래서 안분계산하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액분의 양도만수 9억은 안분계산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 계산도 일반적인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만수 9억은 안분하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는 거. 그리고 장특공제 공제를 정할 때 1세주택은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적용한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유기간은 12년이니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여기 몇 프로입니까? 40%고, 거주는 4, 5, 20%. 그래서 공제율 60%, 장특공제 공제율 60% 적용한다는 거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되고요. 94번 문제는, 여러분 94번은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와서 등기된 곳을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인데요.
2번 지문을 보면 미등기 상태의 토지를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했다. 이거는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미등기 한다면 미등기 한으로 봅니다. 나머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라든가 내가 미등기한다는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하고 있어요. 불이익주지 않습니다. 또 장기할부 조건, 단기 아니에요.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양도한 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주지 않습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첫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첫 할부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안 넘겨주겠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등기가 불가능했죠?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물어본 수강생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앞선 우리 이론 강의할 때는. 그래서 이거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세대 1주택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5번 지문은 삭제합니다. 이 5번 지문은 삭제됐어. 삭제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죠.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하고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하고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하고 또 최고세율 70%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하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을 적용할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371에서 3%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0.3% 즉 1000분의 3만, 1000분의 3만 적용하잖아요. 불이익이 있는데 미등기양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 이게 그 박스 안에 있는 해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표시는 꼭 기억하는데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죠. 비과세로 충족하는 비과세권을 갖춘 농지나 그다음에 감면 대상이 되는 감면 요건을 갖춘 8년 제천 적용 농지 같은 이런 비과세 면제 요건을 갖춘 이런 농지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비과세나 감면이라는 자체의 요건을 통과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검증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불이익 주지 않고 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할 불가능한 자산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1세대 1주택 요건 갖췄을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여기는 도시개발법만 법령 명칭이 생략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29회 시험 전에도 이미 29회 때 나왔지만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등기 의지한다는 거 그래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얘들 별 표시해 놓고 미등기 제외자산도 알아둡니다. 95번 문제 봅니다. 양도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양도세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갑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세율 적용되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 추가 종부세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이 6에서 45% 여기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6에서 45% 8단계, 8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이 6에서 45% 여기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6에서 45%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서 16%부터 55%까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하고 이런 것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6%.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일 때 요거요 6%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물론 요 문제는요 우리가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하면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돼요. 근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세액 중 큰 것을 세고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보유했다 토지가 그럼 50%.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돼요. 초과누세율이. 그러면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세액 중 큰 거로 합니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단서에 다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세액보다는 큰 것으로 한다. 또는 초과누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단서가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이게. 자 어떻든 간에 1년 6 그런 단서가 있다는 전자에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다. 주택은 올해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 45%입니다. 주택 및 조합 임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2년이어도 주택 분양권은 무조건 60%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 분은 이론서에 여러분들이 세율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서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요거 40%가 아니라 몇 프로입니까? 60%.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은 2년 이상 보유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6에서 45% 초과 인수율입니다. 3번이요. 10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몇 프로입니까? 50%.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주택 1년 미만 70%.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50% 그런데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9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도소득세 대상인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라산,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라산은 좌우지간 초과인수율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에 한다는 경우에도 초과인수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좌우지간 초과인수율이죠. 6에 45%. 자,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골프용권 같은 애들 기타라산 1년 미만이라고 그래서 50%라고 하면 틀려요. 기타라산 좌우지간 초과인수율입니다. 2번 1세대가 주택과 조합임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수와 조합임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내인지가 달라지는데 주택 2년 보유했고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할증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밝혀놨어야 되는데 문제가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할증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이나 주택수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때 기본세율에다가 30% 할증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이 기본세율에 20% 할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정대상 지역이란 말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번 지문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할증 과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앞에다가 끼워놓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라고 하고 기본세율에 30% 할증입니다. 3번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법소정 요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초과인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자, 1세대 2주택인데 이게 1년 미만 1년 보유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인데, 근데 자,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초과인수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과세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조정대상적이 아닌 지역 같으면 여기 또 여기에 자 초과인수율이 조정상적 아니어도 이건 어떻든 간에 조정상이 아니다.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것은 중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번이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최고 세율인 70% 적용되고, 5번 조정대상 지역 내 1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 요거 때문에 제가 별표시한 건데 초과인수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년 미만이니까 70%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분양권. 9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70%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 70%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1번에 보니까요. 1세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근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 99번 문제도 역시 세율에 관한 건데요. 세율에 관한 건데 3번 지문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0% 그랬는데 이건 무조건 50%가 아니에요. 자, 보유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 문제가 좀 그렇네. 자, 보유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자, 그래서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10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산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주택에 대해서는 원적으로 비과세가 된다는데 아닙니다. 비과세 배제입니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면. 2번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도 필요경비, 저율의 필요경비 예산 공제 0.3%는 적용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 정답. 나머지 미등기 양도하면 3번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특공제 없으나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기본공제, 장특공제 다 배제입니다. 4번 단기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반드시 등기했어야 돼요. 자, 단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산을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로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을 때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거고. 5번 미등기 양도산에 대해서는 양도소 과세표준의 몇 프로 세율 적용합니까?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문제가 미등기 양도와 관련해서 이거요. 한번 보니까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미등기 2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미등기 양도산도 양도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2번 건설업자가 도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의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제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등기 의제에서. 2번 정답. 3번 미등기 양도산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5번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다 배제입니다. 4번 미등기 양도산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 결정소액에 더한다. 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보면 고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70%를 적용하는 거지 산출세액의 70%를 적용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산출세액의 7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과세표준에 70%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 정답입니다. 쭉 넘어가서 여러분요 10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3번 문제. 103번 문제부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103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특례 그래가지고 배우자 직계점유소득관 이율과세 특례와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요 10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던 5억 원,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동생 을에게 3억 원의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요 문제는 지금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관한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관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먼저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됐을 때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자, 그럴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요.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남남 사이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특수관계자 간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특례 적용되는 거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한대.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조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고 그 다음에 저가양도 고가양수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로 계산. 작년에는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 주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나오면 특수관계자금인지 확인할 거. 두 번째, 시가보다 낮게 양도 높게 취득.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 조세부담 감수 판단.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 아니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관계자 간의 형제지간이니까 특수관계자 간이죠.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일단 조세부담 감수가 이제 봐야 되는데 1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로 보아서 갑은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데 일단 따져봐야죠.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를 따져봐요. 시가 5억에 5%면 5, 25, 2,500만 원인데 얘네들 2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한다? 시가 5억 원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시가 5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양도세 납부무가 있다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자, 이 5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시가 5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거지 5억 원 전체 5억 원에 대한 양도세 납부무가 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렇네요. 하여튼 5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취지를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 5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을 양도세로 5억 원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5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취지를 이해하시고요. 104번 문제도 여러분, 자,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책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책은 그랬는데, 자, 2019년 8월 1일 특수관계자는 갑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시가 2억짜리인데 2억 5천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특수관계자로부터 높게 취득했어요. 그러면 시가 거래가액이 3억 차이 안 나죠? 여기서 2천만 원.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나 짜져봐요. 시가 2억에 5%면 2, 5, 10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2천이니까.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취득가액을 얼마로 합니까? 시가로 합니다. 시가 2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그 다음에 2021년 10월 1일 특수관계자는 의뢰에게 4억 5천만 원, 시가 5억짜리인데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특수관계자 아니고 저도 저가 양도했고, 그러면 시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요. 5천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5억에 5%면 5, 25 얼마예요?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역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시가요. 그래서 시가 5억 원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5억에서 취득가액 2억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등기된 국내수 사업용 토지고 취득가격에 필요금이 없다고 했고, 직계존비속 관계는 아니고 고자고. 그러면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2억을 빼니까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3억 원이 양도책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105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월과세 특례와 그 다음에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이 산부인 특례에서 증여 후 우양도에 관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어떻든 간에 제가 설명을 먼저 쭉 드리고 이월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이 산부인 특례, 증여 후 우양도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중에 여기 326페이지 표를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꼭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이요, 이월과세 특례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자,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 건물, 자, 무슨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자, 골프회원권 같은 무슨 이용회원권,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요 이월과세 특례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요, 갑을 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증여자, 수중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예요. 증여자, 수중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이 수중자가 납세무자예요. 수중자가 납세무자인데 양도세 납세무자인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양도세 계산해요. 증여받은 당시 가격 아니에요.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 등 다 판단합니다. 세율 적용시든 장특공제 적용시든 다 똑같아요.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기간 따지고요.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 특히 우리 증여세 같은 거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래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에서 세액공제한다고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아서 연대 납세무가 없어요.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증여자, 수증자는. 자, 요 얘기가 이율과세 특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어떤 거냐? 특수한 계산의 증여 후 양도는 증여 후 우회 양도라면 항상 여러분이 꺾어지는 그림.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증여자, 수증자, 그리고 제3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증여자, 수증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를 합니다. 5년 내에. 자, 그랬을 때 이 증여 후 우회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요.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이거보다 더 적어요. 자, 더 적습니다.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겼다. 자, 직접 양도하면 자기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게있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여기서 당초 증여자인 갑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이율과세 특례에서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수증자.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당초 증여자. 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죠. 이율과세 특례는. 근데 여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낸게있으면 돌려주고요. 또 여러분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가지고 수증자가 불법이 현명했다고 봐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없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0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증여를 받고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축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로부터 5년 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특례 적용돼야 되는데 2번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를 양도세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얘네들 계산 싹 부인하니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니까요.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를 양도세 납세무자로 한다.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해? 그럼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예요.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증자예요. 다만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를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뿐이지 수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여러분요. 자, 틀렸습니다. 수증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4번 사업인정원 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시법 같은 법령 규정에서 협의에서 수용된다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귀가 수금 갖춘 주택을 양도한다거나 또는 고가주택 포함해서 그런 경우라든가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합니다. 이혼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법원에 갑니다. 다 가짜로 이혼했다고 하고서 이혼시켜달라고 하고서 세금 줄이기 위해서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시켜달라고 하고서 밤마다 합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 안 해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으니까요. 또 수용당해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수용당해서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특이하게도. 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는데 그랬더니 어떤 수강세금이 아니 그러면 국가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적게 받는 걸 선택해야지 왜 세금을 더 받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하러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는데 행정력을 낭비해요. 자 그래서 특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더 적게 받으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특례 적용하지 않는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경우는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증여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부경 계산합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4번 같은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시고요. 5번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하고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으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두 개 합친 게 더 적으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26페이지 비교해서 쭉 읽어보시고요.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106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문제를 보시면요. 별 표시합니다. 107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2015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이 2억 원입니다. 을 배우자 을에게 2019년 3월 5일 증여했고요. 증여 당시 건물의 시가는 7억이었고요. 을이 이를 2021년 5월 20일에 단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몇 년 내요? 5년 양도했네요. 2019년에 증여받아 2021년이니까 5년 양도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해당 건물의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이월과세 특례니까 납세무자 누구예요? 수증자 을입니다. 양도세 소득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원래 보유기간이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인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하니까 지금 보유한이 2015년 1월 20일부터 2021년으로 하니까 6년 정도 보유했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었으니까 6년이면 26, 12% 공제를 장특공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양도세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떤 거랍니까?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떤 거래? 2번이고요. 취득가액은 어떤 거래요? 7억이 아니라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 2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그 다음에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세액공제된다? 아니에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주고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요. 5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해서 납부할 물진다. 자,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연대 납세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108번 문제는 30회 때 기출문제인데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에요.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과 관련한 건데 요거는 뭐 지금 이월과세 이 특례 적용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의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하는 건데요. 이거 일단 그리고 정답 지문은 이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아닌 자산을 함께 양도했을 때 채무액 구하는 그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이제 정답 지문이었는데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 일단 어디로 넘어가냐면
110번 문제 일단 넘어갑니다. 110번 문제 4번 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구조에 관한 종합문제인데 자 4번 짐은 봅니다. 양도차손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주식, 양도소득별로 통산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과 주식의 양도차손은 상호 통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라산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것 기타라산 얘네끼리는 돼요. 주식끼리는 되지만 주식하고 조합원입주권, 주식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등 얘네들은 안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질문들 종합문제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332페이지 111번 문제인데요. 111번 문제. 자, 요거는 또 역시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양도소득세한 특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례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또 이어서 111번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